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보내고 나면 뜨거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꽤나 긴 바캉스가 기다리고 있으며 바다나 계곡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운 만큼 활동이 더 왕성해지는 친구도 존재하죠. 바로 인류의 적이자 방해꾼, 모기입니다. 흡혈을 하는 모기의 특성상 우리를 굉장히 귀찮게 하며 가려움도 유발시키죠. 심지어는 많은 병을 옮기기도 하는데 매년 모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약 70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적, 모기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억 년 전, 고생대 대본기, 주로 수생조류와 이끼류들이 왕성하게 번식했던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식물들이 육지에 안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양치식물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고사리 또한 양치식물이죠. 육지에 식물들이 많아진 덕분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바다에 살던 갑각류들이 육지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곤충의 시초인 절지동물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최초의 곤충이 바로 리니오그나타입니다. 하지만 발견된 화석은 머리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가 어려웠고 최근에는 그리마의 시조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친구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한 갑각류들은 단단한 외골격을 가진 덕분에 성공적으로 육상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이죠. 단단한 외골격 덕분에 성공적으로 육상 진출이 가능했지만 그 외골격 때문에 몸집을 불리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그 작은 몸집의 유지가 곤충의 생존력에 한층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몸집이 작기 때문에 적은 먹이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었고 다른 거대한 포식자의 눈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생존율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곤충에게는 날개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곤충의 날개는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약 3억 6천만 년 전 고생대 석탄기, 육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곤충들이 날개를 가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석탄기에 들어서며 커다란 식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날개가 달린 것이 훨씬 유리했죠. 그렇다면 날개는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날개의 기원에 대한 가설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측판배엽 기원설입니다. 곤충의 등의 돌기가 발달하여 날개로 진화했다는 가설입니다. 고생대 석탄기, 고박휘목의 화석을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밑마디 겉돌기, 속돌기 기원설입니다. 원시곤충의 윗다리 부분에 존재하던 밑마디 겉돌기와 속돌기가 합쳐지며 그것이 날개로 진화했다는 가설이죠. 예를 들어 초기 곤충 중 하나인 잠자리는 유충 시절 수생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숨을 쉴 수 있는 아가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있는 돌기가 아가미로 진화하면서 성충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날개로 진화하게 되었죠. 재밌는 점은 이 당시의 곤충의 날개는 세 쌍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 쌍의 날개가 비효율적이다 보니 점차 두 쌍의 날개로 진화하게 되었죠. 이렇게 날개를 가지게 된 곤충은 지구의 정복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약 120만 종의 생물 중 90만 종이 전부 곤충이죠. 곤충은 날개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고시아강과 신시아강이 바로 그것이죠. 고시아강은 날개를 접지 못하는 곤충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잠자리가 있죠. 신시아강은 고시아강에서 더 진화한 쪽입니다. 날개를 접어 등 쪽에 보관할 수 있죠. 현재 대부분의 곤충들은 신시아강입니다. 이렇게 신시아강 쪽으로 발달된 날개는 사슴벌레의 앞날개처럼 단단하게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기는 신시아강 곤충에 속하죠. 모기는 약 1억에서 2억 년 전 남아메리카에서 탄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기의 기원은 유리 모기과에 속한 팬텀 미지에서 시작되죠. 얼핏 보기에는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는 이 친구는 팬텀 미지의 유충입니다.
유리모기과에 속해 있지만 엄연히 모기가 아닌 파리죠. 이 친구들이 식물체액을 빨아먹던 것에서 점차 흡혈하는 쪽으로 진화되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기의 진화 과정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곤충 화석들의 기록 공백으로 인해 흡혈 생물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알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기는 일반적으로 암컷이 흡혈을 하며 수컷은 꽃의 꿀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2023년 레바논에서 발견된 3천만 년 전 호박을 분석하자 그 안에 들어있던 수컷 모기에게서 현재 암컷 모기와 같은 흡혈 구조물이 발견되었죠. 새로운 발견인 동시에 흡혈 생물의 진화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함을 시사하고 있어 그 진화 과정을 알아내는 것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모기는 흡혈을 하는 생물이죠. 이 때문에 많은 병균을 옮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 같은 경우 한 해에만 약 2억에서 3억 명 정도가 감염되며 그중 50만 명이 넘게 사망하죠. 매년 전 세계 7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생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모기를 멸종시키지 않을까? 사실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모기는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유충 시기에는 물고기에게 귀중한 먹이가 되어주며 성체가 되어서는 다른 곤충들이나 새에게 중요한 단백질원이 됩니다. 더군다나 피를 빨지 않는 수컷 모기들 같은 경우 다른 식물의 수분을 돕기 때문에 모기를 멸종시킨다면 우리 식량의 다양성이 줄어들겠죠. 그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초콜릿입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모기를 완전히 멸종시킬 만한 기술력 부족입니다. 모기만 멸종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생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기의 번식 사이클은 2주 정도로 굉장히 짧아 빠른 시일 내로 멸종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모기는 다시 생태계로 돌아오겠죠. 물론 최근에는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을 통해 모기를 멸종시키는 대안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변형된 유전자가 다른 생물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이후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연구만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인류에게 굉장한 피해를 끼치는 모기. 그런 모기를 멸종시킬 수 있는 기술력들이 하나둘 등장 중입니다. 하지만 생태계에는 그냥 만들어진 생물이 없죠. 모두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욕심으로 생태계의 종 하나를 멸종시킨다면 그 후폭풍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에서 생겨난 것은 모두 그에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연 좋아.